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법안 심사와 통과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에서 넘어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으로 달라지는 것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뜨거워진 투표 열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유불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추진 11년 만인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반대표는 단 한 표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당선 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되살아났습니다. 세부적인 명칭에서는 각 당 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걸로 빠르게 정리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강원도가 소외되고 개발되지 못한 곳들, 그다음에 이제 SOC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강원도가 지속적 발전 가능한 이러한 어떤 모습들로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합심한 건 바로 6.1 지방선거 때문. 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법은 일광제법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첫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법은 하얀 도화지입니다. 새 도지사는 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 완성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뭐가 특별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어떻게 달라지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현재의 도와 기능이 거의 같지만 고도의 자치권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 개발을 위한 행정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은 물론 낙후된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별도의 강원도 자율 계정을 설치하고 도지사 사무를 시장과 군수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도를 단일 광역자치제로 개편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자치권을 부여해 환동의 경제 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맞춤형 산업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강원도는 유일한 남북 분단도로서 도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대가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강원 대전환으로 도 전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18개 시군의 중점 특화 산업을 발굴해 특구를 지정하고 입주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이 법을 기초로 관광산업과 청정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함은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또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통일의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세부 사항은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뒤 현재의 틀을 갖추기까지 15년이 소요됐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강원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건이었던 특별자치도법의 통과로 도의 재정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강원도의 재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랬던 것처럼 8조 원대에서 15조, 20조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약속을 해왔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든 것은 이광재 후보이고 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역시 강원도의 미래를 바꿀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자치도법 입법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보장과 도의 경쟁력 확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강원지사가 되면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만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 권한이 4,600건이 넘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조항은 23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1년 이내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중앙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받고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27일, 28일 이틀간 치러졌는데요.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6월 1일 본투표는 어떨까요?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 사전투표율이 25.2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에는 강원도 내 전체 유권자 130만여 명 중 3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4.58%포인트 높은 수치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2.26%로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사전투표율은 38.42%로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시군별로는 평창군이 33.77%로 가장 높았고 정선, 횡성, 태백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원주시로 21.44%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사전투표를 마무리하며 모두 자신의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이끌 특별한 도지사는 일을 잘하는 이광재가 맡아야 강원도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도민들의 강렬한 바람. 이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강원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되어서 확실히 채우겠습니다. 본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월 1일 본투표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임명희 정의당 후보는 30일 강릉시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장 모 후보가 국회의원 사촌과의 동업자 관계와 그로 인해 이해충돌 등이 닿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폭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강릉을 만들기 위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 세력 대신 젊고 깨끗한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릉 모 건설사 대표는 김우영 후보를 모욕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강원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30일 0시 기준 18개 시군에서 2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54명, 화천 39명, 철원 30명 등입니다. 태백에서는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만 3,845명으로 도내 인구의 34%가 확진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1%까지 낮아졌고 4차 백신 접종률은 10.2%로 집계됐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주말 사이 추락이나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3시 20분쯤 춘천시 서면 서상리 일대산에서 자전거를 타던 40대 여성 A씨가 임도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속초시 대포동의 한 항구에서 60대 남성 B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 시민에 의해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산악사고도 잇따라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속초 설악산 비선대 등산 중 탈진한 4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설악산 대피소와 봉정암, 서북능선 등에서 산행 중 부상을 당한 3명이 산악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횡성군은 국토교통부와 2022년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포함 240억 원을 들여 인구 감소, 교통, 안전, 일자리 등의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지방 인구 소멸 도시 회생을 위한 스마트 워케이션 시티를 주제로 수요 응답형 셔틀버스, 자율주행차 탑승 예약, 시가지 공공 와이파이 환경 조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강원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강원과 경북 일대 대규모 산불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 6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주 소득원에 피해를 입은 임산물 채취 종사자, 농축산업 종사자 등 피해 주민과 이재민 등이 참여 대상입니다. 행안부는 내달부터 사업을 공고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개발한 지하댐과 안방관정이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올해 안정적인 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 27일까지 관내 강수량은 261mm로 평년 강수량의 64%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물 공급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하루 3만 8천 톤의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7월 중순까지 원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속초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